안녕하셨죠? 벽광입니다. 자, 오늘 육친농 기초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편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요. 자, 편관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편관의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립을 한번 해오면서 이제 편관의 의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정관을 공부했었는데요. 그 정관에서는 이 앞으로 바를 정자가 붙었었죠. 그래서 정관, 바른관이다 그랬는데 지금 화면에 이제 띄워놓은 것처럼 편관은 치우칠 편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관은 관인데 좀 치우쳤다. 치우쳤다는 건 뭐죠? 한쪽으로 좀 뭔가 편중돼서 치우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과 편의 개념을 생각하실 때는 늘상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관의 남편이다 그러면은 적당하게 뭐 직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경제 활동도 해서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경제 행위를 하면서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남편이니까 사회 활동도 잘하고 경제 행위를 잘해서 때가 되면 집에 이제 생활비도 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하야 할 도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또 아이들에 대한 책임과 가정에 대한 어떤 권사를 책임감 있게 하는 이런 모든 면에서 똑바른 구실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편성이라는 것은 뭔가 치우쳤다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쪽으로 좀 치웠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면은 뭐 돈을 못 벌어온다든가. 그러니까 뭐 사랑은 하는데 무슨 돈을 잘 못 번다든가, 아니면 뭐 돈을 잘 벌어 준다든데 뭐 사랑을 안 해준다든지,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뭔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금 치우친 면이 많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을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또 잘할 때는 또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공부했던 정제나 편제 공부할 때도 남자 사주에서는 이제 여자 자기 부인을 이야기할 때 이제 정제, 편제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정제는 정말 반듯한 부인이지만 편제는 잘할 때 너무 또 잘하다가도 또 못할 때는 또 되게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편관이라는 것은 정관과 더불어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을 말하는데, 이 배우자인 남편이 이 편관인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죠. 피곤합니다. 그래서 잘할 땐 되게 잘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쳐서 굉장히 부인을 애먹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쨌든 편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앞서서 공부한 우리 정관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하나 더 추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의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밑에 칠살이란 말이 등장했죠. 7번째 살이다. 7자를 쓰고 죽일 살자를 썼죠. 그래서 나를 극가는 7번째 천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 내가 갑목의 사주다, 갑목인 주인공이다. 그러면은 갑서부터 따졌을 때 갑, 을, 병정, 무기, 경 하면 7번째죠. 그 7번째는 양의 경금이죠. 양금인 경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양목인 갑목이니까 양대 양으로 금극목을 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정하게 극한다 그랬죠. 음양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6번째는 갑을, 병정, 무기, 경, 신, 그죠? 8번째는 신이 되죠. 그러니까 8번째는 음양이 다르니까 나를 극해 오더라도 살살 극해 오는데, 이렇게 같은 양대 양이거나 음대 음으로 극을 할 때는 나를 강하게 극해 오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나를 극한다. 그래서 7살이다. 7번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을에서부터면 을, 갑, 을서부터 을이 일간이다 그러면 을, 병정, 무기, 경, 신에 해당되겠죠. 신이 바로 7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게 7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편관의 이름인 7살. 그래서 이 사람을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다. 이게해서 7살이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이제 7살의 개념이 되느냐 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편관도 정관의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일간도 어느 정도 통근이 돼서 힘이 있고, 7살도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힘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균형이 맞을 때는 이게 이제 정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관인상생, 살인상생의 요소가 있다 그랬죠. 관인상생은 정관, 정인이 만난 형태, 살인상생은 편관, 편인이 만난 형태죠. 어쨌든 실살도 이 편관도 정인이든 편인이든 인성을 만나게 되면은 일간을 다시 생해주게 되는 이 통관, 그러니까 기운을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일간에게 힘을 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살인상생이 되게 되면 일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칠살의 요소가 이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역시 또 정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간이 통근이 되지 않아서 지나치게 신약할 때 칠살은 득세를 해서 세력을 얻어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통근을 해가지고 일간을 계속 심하게 극해오면 한마디로 이제 너무 두들겨 패다시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일간이 살이 맞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칠살 작용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다거나 또는 뭐 병에 걸리거나 또는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고생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살을 맞는 요소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하여튼 등등의 단명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살을 맞은 사주는 잘못하면 단명도 한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편관은 같은 정관과 관이긴 하지만 이러한 작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별칭인 칠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나를 지나치게 극제해서 일간이 살 수 없게 돼서 살을 맞게 된다 하는 개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편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칠살 작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사주에서의 각기 뭐 일간 뭐 여러 가지 육신들의 병약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충분히 칠살의 역할이 일간을 돕는 쪽으로 가고 충분히 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칠살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살인상생이 잘 되든가 일간이 잘 통제를 한다든가 이제 또 다른 방식은 일간의 기운을 이제 빼서 식신이 힘을 얻어요. 그럼 식신이 힘이 세지죠? 그러면 또 아니면 식신이 통근이 잘 돼서 식신 자체가 워낙 튼튼하다. 뭐 이럴 경우도 있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식신은 칠살을 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칠살이 일간을 극해 오는 것을 식신이 보호해 주죠. 그걸 뭐라고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배웠나요? 식신제살이다 이렇게 배웠죠. 네, 그래서 식신제살이 되면 또 식신이 일간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죠. 또한 더불어 상관도 일간의 힘을 얻어서 상관이 득세했거나 또는 일간 자체도 통근이 잘 돼서 상관 자체가 통근이 잘 돼서 힘을 얻었을 때는 역시 상관이 칠살을 묶어버림으로 인해서 상관 가살의 역할이 되면서 이렇게 일간을 심하게 극제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인 식신제살과 상관 가살의 형태들이 일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얻게 되면은 뭐 자기 능력을 통해서 뭐 살을 얻게 되니까 또 다른 살의 별칭이 뭐냐면 인기입니다. 인기.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인기. 그래서 우리가 인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살인적인 인기가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높아서 사람을 죽일 만큼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래서 왜 가끔 가다가 이제 보시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거나 유명 인기인이 되는데 어느 날 굉장히 그 어떤 이 사람의 인기의 그 어떤 영광을 누리다 하루아침에 단명하는 경우 많이 가끔 보죠. 그게 이제 살을 맞는 사주가 평상시에 그 살을 잘 활용해서 인기를 얻는 그런 구조로 갔다가 어느 날 이 칠살 작용이 뻗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칠살이 관해작용으로 잘 순화돼서 쓰이다가 어느 운에서는 그것이 잘 보호가 되지 못하고 결국 일간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뭐 식신이 뭐 제사를 해서 보호했다든 아니면 살인상생을 해서 보호했든 아니면 일간이 튼튼해서 버텼든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버티다 그것이 이제 작용하지 않게 되면 일간이 너무 지나치게 약해지면 살을 맞게 되는 구조로 가면 이제 단명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루아침에 사망을 해서 뭐 유명했는데 너무 일찍 이른 나이에 뭐 사망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발생하는 것도 칠살의 요소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고요. 자,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칠살은 이 편관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정성의 그 정관보다는 편성, 우리가 항상 그랬죠. 정편으로 나누면 정관은 기란 작용을 주로 많이 하고 이 편성은 흉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식신이 정성이라고 보고 상관이 안 좋은 편성이라고 봐서 상관은 흉한 작용을 많이 한다. 정관을 깨니까 식신은 이렇게 칠살을 극제해서 일간을 보호하니까 길성작용을 한다. 이런 것처럼 정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하나 편관은 약간 좀 이렇게 일간을 극제해서 지나치게 살해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항상 정편을 구분할 때는 이런 식의 어떤 길성, 흉성작용에 주안점을 두시고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성보다는 편성이 사주 내에서 이렇게 잘 조화만 이루어서 좋은 작용이 된다면 훨씬 더 정성보다 우수하게 작용되는 육신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이런 흉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조화가 돼서 힘의 균형만 맞게 된다면 오히려 똑똑하고 사태 파악을 잘하고 그리고 현실의 대응도 잘하고 그리고 임기응변 능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눈치 빠르고 그리고 이제 대처를 잘하는 그런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빠릿빠릿한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느리고 좀 어찌 보면 순하고 나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거는 정성이 아니라 이제 흉성을 가진 사람들, 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잘 균형이 맞아졌을 때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걸 갖고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재화가 된다면 잘 균형만 맞는다면 편관도 얼마든지 훌륭한 작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면에는 칠살작용의 아주 근본적인 흉성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칠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가족관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자에게는 남편이죠.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정관, 편관이 다 자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관들이 많고 정관, 편관 섞여서 이게 뭉쳐지면은 세력을 얻게 되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편성으로 간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편관작용이 되면 칠살작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남자는 과중한 자식 문제로 늘상 골머리를 앓거나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가면 또 과중한 업무나 힘든 직업에 전전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리고 이제 또 살만하면 또 이제 목숨을 잃거나 이제 병에 걸리거나 하는 그런 역할도 이 작용이 칠살작용에서 나타납니다. 전반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요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또 태블릿 판서를 보시면서 한번 좀 더 부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일간이 지나치게 신약하면은 그럴 때 그 편관의 힘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이제 이게 살해작용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관도 이제 사주 내에서 정관이 없이 적당한 힘, 편관도 적당한 힘을 가지면서 일간도 통분성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이 편관을 감당해내거나 또는 중간에 인성의 요소가 있어서 이 편관이 인성을 거쳐서 다시 일간을 생해주는 구조로 가면 이걸 뭐라고 그랬죠? 살인, 상생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이 되면은 충분히 이것도 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정관에서 설명드릴 때 관인 상생의 요소와 살인 상생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 바로 아까 관인 상생은 정관 정인을 만났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살인 상생은 편관 편인을 만날 때가 되겠죠. 자, 그래서 편관 편인은 그때 말씀드릴 때 정관 정인은 뭐예요? 기존에 있는 관의 조직에서 시키면 자리에서 시키는 대로의 결재권을 통해서 자기가 응당 거기에 부합되는 행위를 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자기의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이미 정교화된 어떤 법제나 제도 질서에 따른
기존 질서 체제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결재가 난 일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살인상생은 편관 편인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찰이다 그러면은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범인이 저 앞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잡아야죠. 이때 무슨 뭐 상부에다 보고를 해서 뭐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는 소방관, 우리가 그런 소방관에 있는 소방관들이 불이 났는데 지금 불이 나면 빨리 꺼야죠 먼저. 그런데 불을 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자기 판단에 대한 어떤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기다리고 이럴 시간이 없죠. 자, 이럴 때는 먼저 선 조치하고 후 보고의 형태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일간의 어떠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판단이 먼저 개입된다. 그래서 관인상생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일간의 어떤 판단 능력이 발생하는 것이 살인상생의 요소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살인상생, 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흉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판단력과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간의 판단 능력으로 발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살인상생의 구도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일반 행정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좀 특수행정 요런 분야로 나타나기 쉽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일반 행정과 특수행정의 차이점, 직업적인 같은 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직업적 형태가 다른 이유죠. 그것이 이제 바로 살인상생과 관인상생이 나타났을 때 서로 직업적인 차이점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정관, 정인과 편관, 편인이 있을 때, 자, 우선은 정관, 정인이 만나면 이제 이거는 같은 정성끼리 만났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편관이 편성을 만났을 문제가 되는데 서로 반대의 개념이 만났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관이 편인을 만났다거나 편관이 정인을 만났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정관은 정인이 만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의 결재권인데, 이 정관이 편인을 만나면 어떠한 조직에서 무슨 일을 시켰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 하고 판단을 막 합니다. 이 편인성이 있으면. 또는 아니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자기 어떤 생각이 여기서 개입이 되는 거죠. 결제를 해줘야 되나, 돈을 주면 빨리 내가 해주고 돈을 안 주면 하지 말까, 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일단 편관은 편인을 만나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 적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정인 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급한 상황에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면 먼저 자신이 판단을 해서 막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건 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상부에 보고해서 싸우지 말까요? 아니 뭐 이렇게 정인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언밸런스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정관, 정인, 편관, 편인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이제 정관, 정인이 꼭 만나란 법은 없고요. 편관, 편인만 꼭 만나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섞여서 등장했을 때 요렇게 이제 언밸런스하게 구조가 짜여지면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로 이제 정관, 정인 또는 정관, 편인 아니면 편관, 편인, 편관, 정인 이렇게 엇갈리게 만나는 때 발생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자, 요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편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살인상생이 이제 일어나는 요소에 대해서 기본 전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관에 배웠던 그 관인상생 구도와 이제 이 살인상생 구도가 나타내는 차이점 또는 이것이 또 언밸런스하게 조합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한번 간략히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편관 시간이어서요. 이제 개념 정립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여러 가지 개념에 관한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편관 두 번째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